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재의 부동산과 미래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재테크의 주요 키워드 중 하나인 부동산 투자. 누구나 나도 부동산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꾸면서 살아갑니다. 저도 예외는 아닌데요. 그런데 이 부동산은 땅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럴 만한 게 땅이 있어야 거기 위에다가 상가든 주택이든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면에서 보면 토지는 일석삼조의 재테크 수단이 아닐까 싶은데요. 재테크 수단의 원조격인 저희가 다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토지 투자,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02-2638-395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빠르고 명쾌한 해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의 부동산과 미래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을 보는 관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 안목 바꿔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베스트 투자자문 안현재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에 경제 위기가 찾아오네 만에 그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오늘이 아니라 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요일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주식이 한번 기침을 하니까 우리나라는 완전 난리가 났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번 주에는 티몬 사태라든가 위메프 사태, 정부에서 결국에는 막고 어떻게든 대마불사 살리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런데 자꾸 터지는 그런 사태가 나타났을 때, 이런 게 결국에 터졌을 때 경제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경제위기 사태가 나타났을 때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무언가를 내 자신의 자산을 안정되게 잡아줄 수 있는 안정된 자산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토지 시장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경제 위기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오늘 그 부분 얘기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너무 어려운 시기입니다. 경제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의구심을 갖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졌죠.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때다. 어떤 투자를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었던 상황인데 갑자기 예상치도 못하게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기 시작하고 지금 채권 시장도 같이 어마어마한 변동성들 보여주면서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으로까지도 전이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 상황만 보더라도 사실 이런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지금 위메프 이런 사태들 벌어지면서 여러모로 국내 경제에 대해서도 지금 하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과연 내가 재테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특히나 그 재테크의 중심에 있는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모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이 혼자 고민하셨을 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전문가랑 함께 하시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길을 찾아갈 수 있는지 저희가 다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방송을 통해서도 많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겠지만요. 지금 안현재 전문가님의 또 세미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미나가 일주일에 2번 치러지게 되는데요. 이 세미나를 통해서도 많은 내용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세미나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전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전화를 통해서 세미나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세미나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전문가의 손길이 너무너무 필요한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시장에서 좀 어떤 식으로 좀 힘든 부분들 타개해 나갈 수 있는지 좀 배워야 할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는 늘 항상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게 되면 사회도 어떤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서도 지금 뭐 전기차, AI가 부동산 시장 자체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면에는 신재생 에너지를 둘러싼 패권 전쟁까지도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건 대체 어떤 지역에 눈길을 줘야 할까? 이런 부분일 텐데요. 자, 지금부터 안현재 전문가와 함께 그 내용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시장 위기, 아니 우리나라 시장만이 아니죠.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 전 세계가 위기가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느냐? 빚이 있는 시장을 조심하라고 말씀드렸고, 아파트, 상가, 꼬마 빌딩, 오피스텔, 빌라, 전세가 있는 시장들은 다 조정받는데 조정 안 받고 있는 이 아파트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고꾸라지는 것도 쭉 올라간 것이 결국에는 쭉 떨어지는 그런 고꾸라지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자, 지금 시장 보시면은 자, 연체율이라고만 검색을 했어도 어떤 게 나오느냐? 지금 브릿지, PF 연체율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자, 특히 자, 금융권, 저축은행 같은 경우 토담대 연체율 20%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어느 시점에 많이 무너진다고 했느냐? 자, 연체율이 10%를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은행에서는 약 예금된 돈의 10%만 보유하고 운영을 해도 문제가 보통은 없기 때문에 나머지 90%를 기업에 빌려준다든가 사회에 움직일 수 있는 곳에 자금이 흐를 수 있게 해주는 게 은행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10%를 해결 못하는 상황, 연체율이 10%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항상 얘기 나와요. 4월 위기설, 그다음 6월 위기설. 근데 4월 위기설 안 왔다, 6월 위기설 안 왔다. 지금 우리나라 분들 위기설이 안 오니까 지금 굉장히 무덤덤해졌는데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원래대로라면은 새마을금고 사태 때 이미 터졌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무언가 구멍이 이렇게 뻥 터졌는데 이거를 땜질한 거예요. 막아 놓은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거 막고 이렇게 손으로 막고 있는데 또 뭐가 터졌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태형건설이 또 터졌어요. 태형건설 터지니까 국가가 또 나서서 열심히 막아줬어요.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막아주고 있는데 댐에서 지금 이번에 또 위메프가 이렇게 또 위메프 티몬 사태가 또 터진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막아줘야 하잖아요. 자, 지금 집값이 한도 없이 오르다가 자, 작년에도 새마을금고 사태나 그다음 이 태형건설 사태 때 집값이 올라가던 게 꺾였었습니다. 자, 올해는 또 서울 집값이 막 날개 돋친 듯이 막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언제 꺾이냐 얘기 나올 때 제가 저번 시간에는 이게 지금 이 올라가는 이 성장세를 막을 수는 없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말씀드렸죠. 지금 나온 것 같아요. 자, 위메프 사태 이번에
위메프나 티모 때문에 여기 어음 받지 못하시는 소상공인이나 뭐 여기 관계된 분들 많이 이제 한 다음 달, 이번 달 말 이런 게 터져서 같이 이런 거 여파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이번에 올라가던 집값 꺼지는 사태가 아마 이때쯤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빚이 있는 시장 조심하셔라. 아파트 시장 쭉 올라간 게, 더 높이 올라간 게 떨어질 위험이 더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런 위험한 시장, 경제 위기 왔을 때 해결책은 뭐냐? 빚이 없는 시장. 그래서 빚의 비중이 적은 부동산, 자산 시장, 가장 안전한 게 뭐냐? 토지 시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이런 경제 위기 왔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부동산은 무엇보다도, 주식은 실적, 부동산은 인구가 늘어나는 곳, 인구가 늘어나는 일자리여야 하는데, 인구 늘어나는 것은, 그런 일자리는 국가가 국책사업으로 진행시켜준다. 그래서 국책사업으로 인구가 잔뜩 오게 만들어준 세종시, 정부청사가 각종 공무원 일자리라고 하면은 2만 명의 일자리 공무원이 내려가면은 공무원 곱하기 2만 명 곱하기 최소 5배가 되는 그런 인구가 늘어나서 그 주변이 아무것도 없던 것이 콘크리트 숲이 돼버렸다. 이런 부분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동시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세종시와 함께 이렇게 같은 시기에 진행됐던 동탄을 항상 같이 띄워드리는데, 동탄 같은 경우도 국가가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이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유치되라 말씀드렸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어찌 보면 여기는 2만 명인데 이쪽은 약 15,000명 정도밖에 안 뽑았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1.5만 명의 인구가 갔는데, 오히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2016년이 지나고 보니까 동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세종시보다 더 잘 됐단 말이에요. 그게 세종시보다 더 잘 됐던 이유가, 따지고 보면은 이게 국책사업이나 뭐 삼성, 요새 많이 말하는 3세권 얘기하잖아요. 그러는데 결국에는 15,000명만이 아니라, 15,000명 삼성전자 직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일자리가 하청업체들이 더 많이 수도 없이 이 삼성전자 주변에 들어오다 보니까, 산업단지가 형성되다 보니까 오히려 시간이 2016년 이후가 지나서는 수원 동탄 쪽이 더 잘 됐고, 지금은 평택이 또 난리가 났던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는데 결국에는 국가 국책사업으로 사람을 모여오게 하고 일자리 늘려주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2010년 이후에 세계 흐름이 또 이 문제를 같이 엮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그 당시 서울에는 워낙에 인구가 많다 보니까 서울에는 제조업 일자리를 넣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랬지만 지난 2010년 이후에 세계의 돈의 흐름은 어떻게 됐느냐?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미국에서 양적 완화 돈을 푸는데, 여태까지 그 지난 몇십 년 동안 미국에서 푼 돈보다도 더 많은 돈이 잠깐 사이에 풀렸었고, 그렇게 돈을 많이 푸니까 돈을 만지는 직업, 돈을 거래하는 직업, 금융업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다 경기 이 부근에, 서울에 못 들어가고 이 경기 부근에 사시다 보니까, 그리고 돈 많이 나오는 곳이 결국에는 서울 이 금융 비즈니스 쪽이다 보니까, 이게 이명박 대통령 때 광역권별로 선도 사업을 지정했고, 그 다음 서울에는 제조업을 넣지도 않았지만 돈 잘 버는 직업이 서울에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다 서울 경기권으로 전국에서 이렇게 서울 수도권으로 모여오다 보니까 서울 수도권 땅값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비싸졌죠.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갔는데요. 세계 흐름타는 또 이 부분도 생각하셔야 한다.
자, 이게 결국에는 국책 사업으로 지정된 거지만 자, 더군다나 세계의 흐름이 또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폰이 나오면서 IT 산업이 커지면서 자, IT 버블이 한번 터지던 시점이 있었지만 2010년대 IT 버블이 터지던 시점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스마트폰 나오면서 IT 산업은 쭉쭉 커졌고 그래서 물류 지식 서비스 그다음 모든 거 다 우리 휴대폰 갖고 다 주문하시잖아요. 자, 그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 이런 것들이 결국 IT의 근본이 되는 일자리가 또 탕정, 천안 아산 탕정 그다음 하이닉스가 있는 청주 그런데 더 많이 들어간 데가 아까 얘기한 동탄 그리고 지금 유명한 평택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파주 LG 필립스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책 사업으로 일자리가 어디에 무엇이 정해졌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게 세계 경제 흐름이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어디에서 잘 나오냐. 미국에서 결국 돈이 나왔고 자, 지금 세계 경제 위기 터지면서 지난 몇 년 동안 풀었던 거를 지금 보시면은 완전히 요 몇 년 사이에 지금 경제 위기 왔을 때 막 풀었잖아요. 8조. 2배가 됩니다. 이 4조. 그 시점에서 이렇게 풀린 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결국에 돈이 많이 나오는 일자리가 어디에 몰려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것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결국에는 돈이 나오는 것을 찾아야 돼요. 돈이 나오는 일자리 산업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을 제가 생각을 할 때 무엇이라고 생각했느냐? 결국에는 자, 지금 결국에는 세계 경제 기후 위기 때문에 친환경 앞으로 몇 년 안에 모든 자동차가 기름이 아닌 전기로 가게 하겠다라는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목표를 갖고 있는데 자, 동시에 지금 세계의 흐름을 바꾸는 또 다른 일자리의 흐름을 바꾸는 큰 축은 무엇이냐? 자,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AI, 전기차와 AI가 시대 흐름을 바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전기차와 AI 일자리가 어디에 여기에 지정이 돼 있나 이거를 찾는다면은 여기에서 근데 먼저 나와 있던 것이 저는 전라남도 호남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경제 위기 오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빚이 있는 시장들 굉장히 취약합니다. 빚이 없는 시장이 해지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지 시장이 가장 안전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계의 흐름을 타는 일자리를 이거를 가져가면서 그런 곳들에 일자리가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모일 곳에 내가 먼저 그쪽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위기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돌파구일 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더 졸부라고 하죠.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나오는 곳이 그런 곳에 있는 토지 시장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결국 흐름을 봐야 돼요. 자,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서명하던 순간 많은 사람들은 중국과의 경제 위기 뭐 이런 거 보고 그다음 세금 감면 이런 거 나왔고 결국엔 전기차 구매하는 거 이런 거 얘기가 나왔지만 저는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였냐? 전기차도 결국에는 친환경 에너지고 그다음 인플레이션 감축법 내용을 보면 풍력 태양광에 300억 달러 지원, 친환경 에너지 발전에 600억 달러 세제 공제. 자, 그리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 자, 이런 부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약 479조 원이 투자되는 시장이 어디에서 나와요? 이 친환경 시장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미국이 그런 것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는 자체적으로 탄소 배출권 문제를 지금 작년부터 세금을 단계적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지금 발에 불 떨어졌고 지금
사람들 은근히 모르는 게 삼성전자가 자꾸 화웨이의 수주 물량을 뺏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탄소 배출권 문제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자꾸 시장을 잡았던 시장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미국이 서명한 게 다가 아니라 자, 전 세계가 뭐예요? 종말이 오는 줄 알고 있네. 이게 지옥의 토네이도 얘기가 나오고 이거 미국, 중국 공통된 얘기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가 지금 두바이예요. 지금 두바이 공항의 비행기가 지금 홍수 나면은 자동차가 막 물 위를 달리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 공항 물 위를 지금 두바이에서 비행기가 이렇게 달리고 있어요. 이게 무슨 사막 땅 이게 무슨 저 이거 보고 진짜 정말 깜짝 놀랐었습니다. 자, 독일 같은 경우는 영토 절반이 잠겼네. 그다음 멕시코 같은 경우는 45도 폭염 속에 원숭이들이 나무에서 뚝뚝 떨어지고 막 40 몇 마리가 죽고 막 그러는데 같은 기후인데 어떤 지역에서는 지금 이게 눈이 아니라 설입니다. 서리가 이렇게 쌓일 정도로 내리는 자, 전 세계가 이런 이상 기후를 보이니까 자, 지금 문제는 뭐냐? 미국, 유럽이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 유럽이 문제가 아니라 자, 친환경 에너지를 하라고 자, 친환경 에너지로 나오는 이 일자리들이 누가 해주라고 하느냐? 지구가 하늘이 지금 친환경 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지구에서 하늘에서 지금 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하고 유럽도 그거에 따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자, 미래 일자리 보시면은 자, 이거 제가 2차 전지 정해 놨었죠.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결국에는 자, 전기차 하게 되면은 전기차는 다 어디로 가야 돼요? 결국에는 자동차 공장이 다 전기차 공장으로 이제 라인을 변경해야겠지만 이것 때문에 2차 전지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이거는 사람들 벌써 얘기하고 있고 이미 누구나 다 2차 전지 지금 주식 그거 방송 보면 굉장히 뜨거워요. 자, 그런데 인공지능 AI에서 나오는 사업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지금 이번에 미국의 주가가 떨어졌는데 뭐라고 얘기 나왔는 줄 아세요? 자, 이 반도체 패권 시절 어디에 투자할지 모르니까 우리나라는 결국 D램 반도체에 올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시장이 많이 바뀌는 게 이 인공지능 때문에 또 많이 바뀌는 게 팹리스 부분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뀌고 하면서 또 승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인공지능 시장에 다 막 뛰어들고 있지만 누가 최종 승자가 돼서 이거를 독점해 갈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IT 산업도 뭐가 어떻게 클지는 몰랐었어요. 그랬는데 최종 승자는 누구였느냐? 휴대폰 화면을 만드는 LED, OLED 만드는 삼성전자와 LG 그리고 반도체를 만드는 삼성과 하이닉스와 그리고 미국의 이 많은 반도체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지금 이쪽에 데이터 자, 아리백 탄소 이거 하는 거 아니라 지금 데이터 산업 이거 나갈 때 제가 이거 데이터 센터 시장 이렇게 정했지만 이게 어디에서 나오느냐? 자, 이것도 인공지능을 해 나가려면은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합니다. 자, 인공지능의 두뇌는 데이터 센터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분간 인공지능 시장에 버블이 낀다고 하는 거는 뭐냐? 인공지능 업체들이 서로 몸집을 불려가면서 각축전을 벌인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느 시장이 살아남을지 모르겠지만 당분간 인공지능 시장 때문에 데이터 센터 시장이 앞으로 몇 배가 커져 나가는 그런 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아울러서 자, 인공지능이 이 데이터 센터를 앞으로 많이 필요로 한다고 했어요. 몇 배가 성장할 앞으로 계속해서 몇 배가 성장할 그런 산업 이런 시장을 갖고 있는데 그만큼 성장하면서 같이 커갈 게 뭐냐?
자, 제가 여기에는 해상풍력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해상풍력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아리백 탄소세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에너지 패권 시장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게 뭐냐? 자, 전 세계에서 자 2019년에서 2023년까지 에너지원별로 성장한 발전 산업을 이렇게 표시해 놓은 그래프입니다. 자,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 자, 이번에 우리나라가 원자력 수주했다고 난리 났는데 자, 지금 원자력의 성장세는 거의 답보 상태예요. 이 답보 상태에서 수주한 게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는데 답보 상태에서 수주한 게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 사이에 2019년에서 2021년, 2023년 인플레이션 감축법 서명 나온 이 시점. 자, 이 시점부터 지금 그 전부터 성장세가 가팔랐지만 자, 해상풍력이 아니라 풍력하고 태양광 발전 성장 가속도를 한번 보세요. 이전에 비해서 발전하는 양을 보세요. 자, 지금 이거 우리나라가 아니라 지금 중국, 지금 미국, 유럽 모든 나라들이 다 태양광, 해상풍력 이쪽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 시장을 중국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거 지금 안 해야 할까요? 이거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빨리 쫓아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앞으로 일자리 크게 잘 될 세 가지 산업 골랐을 때 2차 전지, 데이터 센터 산업, 그리고 해상풍력 이렇게 정해놨는데 솔직히 태양광도 들어가야 하긴 하는데 지금 이번 정부에서 그게 안 되니까 이번에 기회발전 특구에서 그래도 지정해준 지역 중에 2차 전지와 데이터 센터와 해상풍력이 들어가 있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서 국책사업으로 앞으로 일자리가 생기는 부분에서 굉장히 유망한 지역을 몇 군데 이렇게 정해놨고 자, 이렇게 정해놨고 그 부분에서 제대로 많이 들어가고 겹쳐져 있는 곳이 아무래도 전라남도다 보니까 전라남도가 앞으로 제가 예상컨대 자, 앞으로 아리백 이 부분에서 계속 커간다고 하면은 미래의 일자리가 가장 유망한 지역이 결국에는 이 전라남도 이 지역에서 자, 경제이익이 터지고 나서요. 2010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결국에는 서울의 집값이 2008년에 세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터지면서 서울의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네, 규제 풀어야 하네, 그다음 그 금리 낮춰야 하네. 똑같은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지만 결국에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의 음마 아파트가 약 7억 2천대까지 떨어지던 그런 상황이 지금 바로 벌어질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그 당시에는 세종시와 각종 혁신도시, 기업도시들이 돌파구가 되고 오히려 더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됐다고 하면은 자, 지금 다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고 우리나라의 위기가 다시 올 수 있는 상황에서 돌파구가 되고 그리고 인생 역전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제가 2차 전지 데이터 센터 해상풍력이 들어가는 이 기회발전 특구 중에서 저는 그 중에서도 이 부분들이 유망하긴 하지만 가장 세종시와 비슷한 역할을 할 곳은 전라남도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만 진짜 우리나라가 너무 아쉬운 게 있어요. 자, 지금 이번 정부에서 원전을 키운다고 한 거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전 세계가 화력발전소를 급격하게 지금 세계에 지금 하늘이 난리가 나니까 원자력을 많이 수주를 했습니다. 이번에 가서 원전 수주한 것도 굉장히 잘한 거긴 한데 자, 근데 우리나라가 원전 대국이고 원전을 키우지만 결국 해봤자 약 1.5배 정도 크는 게 다예요. 1.5배. 자, 그랬는데 자, 우리나라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가 6.2%밖에 안 됐었어요. 자, 그랬지만 이번 정부에서 그 계획을 줄여놓긴 했지만 몇 배가 커집니까? 앞으로 6%에서 30%면은 약 5배가 커집니다.
자, 원전은 1.5배 커질 동안 5배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신재생 에너지 쪽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신재생 에너지가 뭐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 나오시긴 하겠지만, 자, 저는 자, 지금 우리 정부가 다음 정부로 미뤘어요. 실제 이 친환경 정책을 이번 정부에서 안 하고 다음 정부에서 하라고 밀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 관련 전문가님들이 실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그렇지만 지금 세계 성장 속도를 봤을 때 이거 늦춰지면은 지금 우리나라 발전 혹은 위기가 왔을 때 이것을 헤어나가는데 몇 년이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빨리 캐치하시는 분들이 주식에서도 돈을 버시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토지 시장에서도 돈을 버는 게 이쪽에서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외국 자본이 지금 우리나라는 막 태양광 막 규제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자, 자본 여력이 있는 외국 기업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 맥쿼리, 자, 호주의 유명한 기업이죠. 우리나라 알짜 산업 다 빼가는 기업이라고 지금 다들 알고 계시는 그 기업이 우리나라 태양광 산업 지금 이렇게 사들이고 있어요. 자, 블랙앤록 미국의 유명 투자회사입니다. 이 투자회사도 지금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한국 법인 세워서 태양광 발전소 막 사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중국 그런 투자자들도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태양광 이렇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돈 안 되는 사업일까요, 과연? 돈 되니까 지금 이러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양광이 가장 잘 되는 쪽이 전라도 지역이고요. 자, 풍력이 가장 잘 되는 게 전라남도와 강원도 경상북도 쪽입니다. 이게 또 공급이 이게 겹치는 게 또 전라남도입니다. 자, 제가 왜 전라도 쪽을 찍었느냐? 자, 이미 그 시점에 신재생 에너지를 배정받은 데가 이 전라도 지역인데, 자, 지난 2010년에는 이쪽 지역이 세계 흐름을 탔다면은 앞으로의 세계 흐름은 이 전라남도 지역이다.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고 근거 없이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보고 앞으로 미래에 지금 수도권은 지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이거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갈 거예요. 수도권도 에너지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지는 해입니다. 앞으로 떠오르는 해는 제가 자신 있게 말하건대, 자, 아리백과 데이터 센터 산업이 있는 곳이 앞으로 미래의 서울 수도권과 같이 클 수 있는 곳이 된다. 자, 일자리가 양쪽 질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산업은 지금 세계 흐름을 봤을 때 결국 전기차 AI 패러다임이지만 그 이면에는 지구가 요구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있는 곳, 이곳이 바로 미래의 서울 수처럼 될 수 있는 곳이다 말씀드리면서 경제 위기 때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 꼭 알아가시고 꼭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서울과 수도권의 지위는 영원할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 궁금하시다면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또 이 강의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방송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모든 이야기를 다 해드릴 수는 없는데요. 자, 그런데 안현재 전문가님이 오프라인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만날 수 있는 귀중한 자리도 또 준비해주고 계시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2번 무료 세미나를 준비하고 계신 상황인데요. 자, 이 무료 세미나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지 저희가 좀 자세하게 소개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소개 좀 해주세요. 자, 제가 무료 세미나에서는 1대1 상담도 해드립니다. 제가 방송에서 세미나에서 하던 얘기 혹은 세미나에서도 못하는 얘기도 방송에서는 하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런 투자 같은 민감한 부분은 방송에서 제가 직접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자, 그런 부분이 궁금하시다든가 아니면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법, 지금 경제위기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부분 세세하게 상담하실 때는 이렇게 세미나 상담 참여하시고 상담하셔서 그런 부분에서 해소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해 드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상담 때 뵐 수 있기를 그렇게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 무료 세미나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02-2638-3954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세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부동산에 대한 고민 있으시면 같은 번호 02-2638-3954번으로 지금이라도 빨리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한 분의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세요? 저는 지금 아들이 취업을 해서 네. 집을 하나 얻어서 내보내려고 하는데요. 장가도 네. 갈 때도 됐고, 그래서 돈은 그렇게 없는데, 한 2억 정도 있는데, 네.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사실은 평택하고 세종시 쪽으로, 그쪽으로 지직이 됐어요.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서울 인접도 괜찮고, 네. 대출 좀 끼고 하면 좋겠는데, 그런 걸 좀 상담해보고 싶어서요. 아유, 전화 잘 주셨습니다. 뭐 예. 2억이라도 아들 입장에선 너무 감사하죠. 자, 일단 지금 여유자금 2억 원. 우리 아드님의 직장이 평택과 세종시 이쪽 인근인 것 같아요. 여기에 조금 더 뭐 가까워도 좋겠고 서울에 인접하면 네. 더 좋을 것 같고. 자, 네네네. 과연 우리 자녀 명의로 지금 좀 아파트를 해주시려는 것 같은 상황인데, 네네. 자, 어느 지역이 좀 가장 좋은 이 해답이 될 수 있을지 지금 바로 그럼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아드님께서 지금 내 집 마련 그 부분을 꿈꾸신다는 게 굉장히 축하드려요. 예. 자, 그러는데 솔직한 얘기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경제 위기가 오면은 한 번은 푹 꺼질 시기가 오거든요. 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될 수 있으면은 앞으로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조금 더 관망하시고 그 이후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그거보다도 이제 이 취직하신 곳이 평택하고 세종 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어느 쪽을 하는 게 좋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돈이 이제 좀 서울- 부족하니까. 예, 저는 서울 수도권보다도 네. 평택 쪽이 가장 좋은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세종도 나쁘지는 않고 평택도 좋기는 한데, 네. 지금 서울 쪽에 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울로도 좀 왔다 갔다 하셔야 할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가운데에 평택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네네. 자, 그러는데 일에 또 붙어 있는 거는 평택하고 세종이니까 이런 네. 부분에서 겹쳐 있는 곳은 평택입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서울은 제가 방금 지는 해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네. 자, 아직 인공지능 때문에 평택이 지금 아직 지지는 않아요. 평택 같은 경우 수도권이지만 아직 질 정도는 아닙니다. 앞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가깝게 있으면 좋기는 하지만 지는 쪽에 있는 것보다도 앞으로 네. 뜨는 쪽이 좋은데, 평택이 그래도 세종보다도 더 좋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저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게 여기 보시면은 평택항이라는 수출 항구가 옆에 있어요. 그렇구나. 예, 결국에는 저는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은, 결국에 돈 잘 버는 일자리가 있는 곳, 돈이 잘 벌리는 사업이 잘 되는 지역을 찾아야 하는데, 네. 자, 물론 세종시 같은 경우도 결국엔 서울 주변에 많은 기업들이 행정 수도가 이 세종에 있다 보니까 행정에 편한 이 세종시 주변에 지금도 기업이 많이 가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 주변에 그보다도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인천이 수출 항구였기 때문에. 자, 앞으로 우리나라가 돈을 벌려면 우리나라 안에서만 잘해야 할까요? 아니면은 수출을 해야지 더 잘 먹고 잘 살까요? 당연히 수출을 해야지 잘 먹고 잘 살겠죠. 그래서 저는 중간에 위치 이런 부분에서 서로 어느 정도 합의 보는 것도 위치가 너무 평택이 좋고, 그다음 앞으로 발전 가능성도 지금 이 세 곳 중에서는 평택이 가장 좋기 때문에
아, 평택에서 될 수 있으면은 이 고덕 국제신도시 그 주변으로 될 수 있으면은 고덕. 조금 새 아파트보다는요. 네. 될 수 있으면은 2019년 전에 코로나 위기 터지기 전에 지어졌던 튼튼하게 잘 지어졌다는 아파트 위주로 찾아보시면서 미리 몇 년 동안 그렇게 공을 들이고 알아보시다가 네. 꼼꼼하게 잘 지어진 그런 아파트 알아보시기를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평택의 시세가 어느 정도 될까요? 평택도 비싼 곳은 비싸고 싼 곳은 네. 싼데 지금 네. 방송에서 이런 거 구체적으로 하긴 너무 어렵고요. 그런 예. 것까지 하시려면은 한번 세미나든가 1대1 상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너무 세세한 상담 감사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자, 아드님을 대신해서 우리 어머니께서 전화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선택지 안에서는 평택이 그래도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은데요. 다만 뭐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뭐 마음 조급하게 지금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1년에서 2년 정도 관망을 해도 괜찮겠다라고 답변 드렸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좀 참고하셔서 투자 계획 세세하게 다시 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아, 저는 2017년도에 2018년이요? 17년도 17년? 네네 포승 그 신영리라는 데 평택이거든요. 네. 거기를 좀 토지를 빨리 개발을 가능하다고 저 생각하는데 아직도 아무 뭐 변동사항이 없고 아이고. 그래서 답답해서 언제쯤 팔으면 좋은가 뭐 전망 좀 알고 싶어서 전화 드렸습니다. 아유,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자, 경기도 평택시의 포승읍의 이 신영리 토지 이쪽을 보유하고 계신 상황인데 지금 2017년이면 사실 시간이 좀 되긴 됐네요. 근데 그동안에도 너무나 뭐 변동이 없는 것 같고 답답한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는 네네. 조금 변화가 있을지 아니면 지금 좀 정리를 하는 게 나을지 이런 부분들 궁금해서 전화해 주셨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네네. 지금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네네네. 지금 제가 아까 방금 그 전분에게도 평택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 네네. 예, 지금 여기 보유하고 계신 데가 이 평택항 바로 옆이네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위치가 좋고 뭐 설명할 때는 금방 개발될 것 같아서 그거를 지금 네이버 근데 했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 네네. 지금 보유하고 계신 토지 바로 옆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길 도로 이렇게 하나 공사하는 났어요. 거. 예? 도로 하나 나고 있어요. 이게 도로 하나 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거 어떤 거냐면요. 자, 지금 이게 신영리 중간에 지금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그냥 위치하는 게 아니라 자,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자, 지금 보유하고 계신 토지 주변으로 무엇이 나타나냐? 자, 제2 서해안 고속도로 예정이라고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네네.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가 제2 서해안 고속도로가 나는데 이거는 서해안 고속도로 뚫렸을 때처럼 물동량의 이런 변화를 충분히 줄 수 있는 고속도로예요. 아, 네. 자, 그러는데 이게 결국에는 물동의 끝은 어디냐? 자, 고속도로의 물동량의 끝은 이 서해안 고속도로가 결국엔 여기 위쪽 일서해안 고속도로하고 만나는 부분이 있지만 그쪽에서 내리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물류가 와서 내리려면 어디에서 와서 내리느냐? 자, 지금 보유하고 계신 토지 앞에 길 공사한다고 했었죠? 네네. 자, 이 길 공사하는 이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은 자, 여기 지금 길 나는 게 톨게이트 모양 지금 이게 바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있어요. 많은 물동량이 이쪽으로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잘 보유하신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자, 지금 이게 전에 지금 여당 의원들이 무슨 이제 땅 투기하고 뭐 문제 났을 때 이거 좀 그 당시 해결이 안 되니까
네. 지금의 야당 쪽에서 농지법이라는 걸 걸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팔지도 못하고 지금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팔거나 뭐를 할 수가 없으니까 무언가 팔릴 수가 있어야지 이게 개발 같은 거 변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변화를 시킬 사람들은 무언가를 이런 걸 사야지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데 지금 이 농지법이 걸려 있는 지금 현 상황에서 지금 이게 사고 할 수가 없으니까 변화가 할 수 없는 그런 제약이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우선은 농지법 풀릴 때까지는 답답하시더라도 그대로 갖고 계셔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그래야 될까요? 자, 지금 여기 톨게이트 공사 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네네. 지금 위쪽에 포승지구는 거의 지금 잘 진행이 많이 되고 있고요. 예, 예. 자, 지금 이쪽에 현덕지구도 결국에는 개발된다고 하고 있고 이 안쪽으로도 계속해서 도로가 나는 거를 보면은 그냥 네. 두지는 않아요. 결국에는 양쪽으로 개발되고 이 가운데로 중요한 고속도로 길 나는데 옆이고 그러면 이 가운데 부분에서 중요 물동항 앞에 입구를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좀 빨리 되느냐 늦게 되느냐 늦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크게 빛을 볼 수 있는 땅이니까 답답하지만 그래도 보유하셔라. 최소 농지법 풀릴 때까지는 보유하셔라. 그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니, 같이 지제역 쪽에는 땅을 샀는데 벌써 그거는 사서 1년도 안 돼가지고 팔렸거든요. 그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주변에 개발이 빨리 오는 게 있고 늦게 오는 게 있어요. 아, 네. 예, 그러는데 그쪽 같은 경우는 벌써 인구가 일자리이기 때문에 잔뜩 몰려왔다면은 자, 이쪽은 서울이 먼저 개발되고 나중에 인천이 개발됐거든요. 네. 자, 여기는 인천항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들어서 뭐 반월공단처럼 자꾸 이제 산업단지 늘어나고 그런 일자리는 늘어나겠지만 당장은 먼저 개발되는 거는 어차피 한꺼번에 다 개발될 수는 없습니다. 아, 네. 차례차례 순서가 오니까요. 순서가 오기를 조금만 느긋하게 기다리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답답했던 거 아무튼 눈으로 제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지도만 봤는데 좀 이렇게 전문가님 말씀해 주시니까 좀 이제 마음이 좀 편합니다. 지도보다도 더 많이 개발돼 있으니까 한번 꼭 가보셔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답답해서 전화를 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 속이 좀 이렇게 뻥 뚫리는 것 같은 게 저한테도 느껴져서 기분이 너무 좋네요. 자, 지금 우리 시청자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의 토지 보유 중이신데 이게 보유한 기간 내내 좀 변화가 없어서 좀 갑갑했다라고 하셨는데 자, 그래도 지금 이 토지의 주변 상황들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농지법이 풀릴 때까지는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드렸던 답변 내용들 다시 한번 좀 잘 참고해 보셔서 투자 계획 다시 좀 꾸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상담까지 도와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금세 지나갔는데요. 못다한 이야기들은 전문가님의 무료 세미나 통해서 더 많은 이야기들 함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무료 세미나가 일주일에 2번 치러지게 됩니다. 목요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이 무료 세미나 진행되는데요. 지금 시장 너무 어려운 상황들이잖아요. 과연 전문가들은 지금 현재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디에 어떤 관심들을 기울여야 내가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내용들 이 세미나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인데 너무나 알찬 내용들로 꾸려져 있으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말고 꼭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들도 또 다 얻어 가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위해서 또 다음 주에도 함께 드릴 텐데요. 자, 지금이라도 뭔가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전화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2-2638-3954번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들 여기에다 다 털어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방송은 이쯤에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더운 날들 계속되고 있는데요. 건강관리도 잘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주 화요일 오후 4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